네, 다 착석하시죠. 네, 그러면 태블릿 PC 조작 진상 규명이 발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례부터 하겠습니다. 어디 서주시고요. 국기를 바라봐 주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직 애국가래 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오랜만에 가가지고. 예, 애국가래 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묵념 있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명령에 대한 묵념. 네, 다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 일단 집행부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김경재 자유청년회 총재입니다. 집행위원을 맡아주신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집행위원 조영환 오림코리아 대표입니다. 집행위원 자유통일희망연대 이종문 회장입니다. 집행위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집행위원 애국연합의 박종화 회장입니다.
집행위원 바른언론연대 박필선 간사입니다. 오늘 같이 참석하기로 했던 최창석 공동대표님은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계시는데 이 차가 생각보다 막혀가지고 좀 늦게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행사에 대표이신 김경재 총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권영애 장관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일단 축사 말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절실한 감정을 가집니다. 외국 신문도 보면 한국이 싱킹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만드는데 1987년에 만들어졌던 헌정 체제가 30년 동안의 그 수명을 다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헌정 질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개헌 요구도 많이 있는데 때마침 이 탄핵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앞으로 언젠가는 새로 출연하게 될 제7공화국의 새로운 그 청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태블릿 PC 조작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 모든 탄핵 광풍이 벌어지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초입니다. 이 태블릿 PC의 조작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그 사람이 했다고 믿어지는 모든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잘못된 실정과 직접 연관되는 그 1차 방정식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그 정체성 또 그 오너십, 소유권 그리고 그것의 어떤 소위 진실성, 렐라이어빌리티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유효한지 벌리디티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검찰 관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던 것이 요새 쓱 들어가 버리고 방금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태블릿 PC를 증거로 체크하지 않겠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야릇합니다. 참으로 야릇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히 말해서 태블릿 PC가 우리 핸드폰에 확대판 아닙니까?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태블릿 PC 문제를 간과하거나 지나쳐버리는 어떤 종류의 조사, 특검의 조사 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여부를 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더더구나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황교안 직무대행이 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 장관 지금 장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차관이 대행할 수 있죠. 차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하지 않는다 하면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거나 그 결론을 내리지 않는 어떤 종류의 재판과 조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나라가 풍지박산으로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제 말씀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 탄핵은 엄밀히 말해서 새누리당의 비주류가 탄핵한 겁니다. 그렇죠. 야당은 당연히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세력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야당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끄떡하면 임피치하겠다고 하고 위협하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군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담하지 않았다면 탄핵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걸 원칙적으로 가면 그러한 국회 구도를 만들어내게 했던,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지게 만든 새누리당의 리더십 지도부에게도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요새 새누리당의 임명진, 서청원 두 사람의 좀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코멘트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유행하는 말로 육참골단의 결행이 있어야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간판 들고 나가는 사람들 외에도 지금 새누리당 안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지지하는 의원이 또 참복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뼈저린 반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정치의 혼동, 케오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유와 박애와 평화와 평등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몸을 바칠 정열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정열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예견되는 다른 하나의 어떤 박해와 피해도 떳떳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열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불순하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이 탄핵 정국의 핵심이 태블릿 PC에서 비롯된다. 이 문제를 끌어가서 역사의 정도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우리는 최순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받아야 할 사법적 판단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외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형사적인 소추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임피치먼트 탄핵부터 문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랬으면 미국 여기도 있죠. 퍼즐판이 딱 이렇게 있는데, 퍼즐판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옆에다가 최순실 옆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나씩 맞춰서 탄핵하고 지금 맞추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옆에 최순실을 하나 끼려고 하는데 그냥 끼는 것은 쉬운데 우리가 태블릿 PC까지 들고 있는 최순실을 집어넣으라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퍼즐판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망신사를 퍼지듯이 대통령 관저에 아스피린이 몇 개 들어가고 무슨 약이 몇 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얘기부터 요새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인기 관리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의약품, 제가 그 입으로 코멘트하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도 낱낱이 미주알 고주알 캐고 있는 이 나라의 언론이 도대체 그 사람들의 국적이 어딘가를 잘 모르겠어요. 또 참으로 이상한 것은 어떻게 진보적인 좌파 신문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자유주의 보수를 지향한다는 모든 신문이 한결같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하고 얘기하는, 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존경하는 여러 선배들에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면서 점수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한다고
주장하는 좀 재미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40몇 개 언론사 사장이 몇 년 전에 북한을 가서 북한에서 전부 세련되거나 쇠뇌됐거나 아니면 뭐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과정에는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어떤 추락 이런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걸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적어도 지금 핵심이 되는 태블릿 PC 문제만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이 탄핵 특검은 엄밀히 말해서 이 특검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특검이라기보다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입니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추천을 받은 특별검사가 국민적 공범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왜 처음에 들었던 태블릿 PC를 낮춰버리고 문제가 된다는 JTBC나 그 관계자는 전혀 부르지 아니하고 그 원소유라고 생각하는 김한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있느냐 말이야.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 사태를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그 기술 그리고 또 충고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국민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문제가 성공을 하면 이 탄핵 정국이 풀리는 매듭이 풀리는 계기가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